중학교 때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안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는데 그 개념의 첫 번째가 요 관계식이거든요. 이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다 별표 네, 2개 쳐놓으세요. 3개. 시험에 관계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년과 구분 없이 매우 중요한 교과인데 나눗셈에 대한 표기법이거든요. 단계별로 봐드릴게요.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1 남죠. 근데 이거는 나눗셈에 대한 표기법이지 수학적인 등식이라 말하기는 좀 그래요. 등식에 땡땡땡은 없잖아. 그럼 이걸 사칙 연산 통한 완벽한 등식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바꾸죠. 7이라는 숫자를, 나눔을 당하는 이 숫자를 앞으로는 피제수라 부를 겁니다. 요즘은 이 단어 잘 안 쓰긴 하는데 마땅한 대체할 단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나눗셈을 당하는 숫자는 피제수, 나누는 숫자는 제수입니다. 그럼 피제수는 제수인 3과 나누었다 뜻이에요. 제수. 목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얘는 표기법에 가깝고 밑은 얘는 완벽한 이제 연산법이 되는 거죠. 나눗셈에 대한 수학적 연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예를 통해서 밑에는 이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A라는 수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라고 쓰는데 보통 이거는 표기법이지 연산법이 아니므로 등식화하기 위해서 A는 피제수는 제수와 몫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 있는 B, 나누는 숫자, 이 제수의 수의 크기가 나머지 R의 크기보다 커야 되죠. 뭐 예를 들어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 남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 남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 미만의 숫자 2, 1, 0 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 표현인데 이거는 좀 더 문자식에 가까운 표현이고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는 단순 문자식이 아닌 x가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이 많이 나올 거라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 이거 함수 아니다. fx가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함수가 아니고 그냥 x가 있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가 있는 관계식을 x가 있는 또 다른 관계식인 gx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x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 qx가 될 테고 나머지가 x에 대한 관계식인 rx가 남겠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얘를 fx는 gx와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이다 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이 부분이에요. gx가 rx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다시 말하지만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이라 숫자가 아니지.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근데 뭐가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gx의 차수가 이 gx가 다항식이잖아요. 몇 차라는 차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gx가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 gx가 1차야. 그럼 rx는 1차 미만이니까 상수항이 됩니다. 따라서 rx라 쓰지 않고 보통 r이라고 씁니다. x는 없으니까. 근데 gx가 나눈 게 1차식이 아닌 2차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죠. 달리 말하면 2차 미만의 식이니까 1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럼 1차 이하의 식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제 1차 함수 할 때는 많이 썼잖아. y는 ax 플러스 b. 맛은 어때? 별로지? 약간 쓰긴 해. 1차식이에요. a는 x 앞에 있는 개수, b는 뒤에 있는 상수항이라는 뜻이죠. 이게 1차 이하니까. 그럼 1차 이하면 상수가, 나머지가 상수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1차식인데요? 그때는 a가 0이겠죠. 그럼 b라는 상수만 남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보통 고등교과는 나누는 거를 4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게 3차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나머지를 써야 될 때는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Rx라고 씁시다. R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고요. 나머진 Rx는 얘는 Rx를 그냥 R이라고 씁니다. X가 없이 그냥 R이라고 쓰고 나머지 Rx는 2차 이하식이니까요. 이렇게 쓰겠죠. 2차식. 2차식의 일반적인 모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A가 0이 아니면 나머지가 2차가 남았다는 뜻이고 A가 0이 되면 나머지는 1차. B까지 0이 되면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해서 2차 이하식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이런 걸로 아버지는 나머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떨 때는 그냥 RX가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까? 당연히 책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요령껏 여기는 RX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셔도 괜찮을 때도 물론 있긴 있겠고요. 구분은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많이 하다 보면 그냥 RX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라는 거고 어떤 경우는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식을 써야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기 문제로 갈게요. 보기 5번. 이 식을 쓰면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내림차순 정리 안 돼 있죠? 내림차순을 써보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라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못 구하라죠?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근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이걸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ax 플러스 b. 됐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아니,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잘 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뒤에는 나머지 정리가 연결되는 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쪽 단에서 배우는 것처럼 직접 나눗셈 합니다. 나눗셈은, 저희가 숫자는 나눗셈 해봤는데 관계식을 나눗셈 해본 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여기 잠깐 띄울게요. 지금 2차항이 없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이건 3차예요. 지수가. 그럼 나눌 때 이건 숫자가 아니고 차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차를 3차로 만들려면 당연히 x가 필요할 겁니다. 단 곱해도 x 세제곱이 되지 3x 세제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수까지 맞춰줘야 돼요. 3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죠? 분배하셔야 됩니다. 얘랑 곱해서 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배합니다.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손이 뭐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위에 자리를 이제 빼내요. 나눗셈한테 똑같이. 그럼 앞에는 얘가 지워질 테고 빼기가 되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죠. 플러스로 바뀌고 빼기 붙으면 마이너스 8x가 되고 플러스 20은 뺄 게 없어서 그냥 내려오죠. 그 다음 얘 2차죠. 근데 얘도 2차잖아. 그렇지? 같은 차수라는 얘기는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차수가 더 낮아져야지만 못 나누는 거니까. 그럼 2차를 2차로 나눌 때는 문자는 필요 없죠. 이제 숫자만 있으면 돼요. 개수. 요 개수만 필요한 겁니다. 플러스 9를 분배합니다. 9x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18 이렇게. 또 위에 자리를 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19x 빼기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차가 남았죠? 나누는 2차네요.
네,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얘보다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을 얘 2차로 나누게 되면 이 목분이 뭘로 바뀌죠? 3x 플러스 9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가 나머지예요. 19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가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나눗셈 하는 거? 뭐 처음 보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이에요. 기본 지식만 가지고도 저 정도는 내가 이해되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뭐 딱히 대단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건 사실 뒷부분인데 어차피 나중에 또 설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뒷부분. 아까처럼 써놓을게요. 얘처럼. 여기가 QX가 있었잖아요. 뒤에 뭐가 있었죠? RX. 이렇게. RX를 안 쓰고 이걸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얘랑 곱해서 나온 부분과 이걸 덧셈해서 얘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식을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이 등식을 세 글자로. 등식의 종류가 몇 종류니? 몇 종류야, 이 등식아? 몇 종류야? 하하. 고등학교 공부하신다는 분 이 등식 종류도 모르고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 그렇죠. 근데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나눗셈에 관련된 식은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에요. 좌우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죠? 좌우가 늘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항등식이니까 적당히 분배해서 얘랑 짜 맞추는 거예요. 얘는 2차잖아요? 2차랑 뭐를 곱해야 3차가 나와요? 1차. 근데 3차의 개수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3x 붙어야 되겠네. 그러죠? 근데 상수까지는 모르겠네요. 이 뒤에 상수가 붙여야 되겠니까? 이렇게 두세요. 모르니까 그냥 C라고 둡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3x 세제곱. 2창이 나오려면 이렇게랑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C 마이너스 9x 제곱이라고. 1창은 여기 3x와 C 마이너스 3cx 얘랑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3cx. 근데 이 뒤에 붙여야 되죠? 그럼 플러스 a까지 붙겠죠. C 여기 1창이니까 플러스 a까지 붙어서 x항이 만들어지고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20 플러스 b. 좌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C 값은 11, 7. 그죠? 이 C가 7이 돼야 여기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2창이었네요. C 값은 얼마? 9. 여기 2창이 없잖아. 0x 제곱이잖아. 여기는 0이 돼야 이게 없어지고 2창이 없었겠죠. C 값은 9. 그럼 C 값 구간에 여기서 구합시다. 여기서 6 마이너스 39, 27 플러스 A. 얘가 1창 개수인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계산해보면 A 값은 넘어가면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1 넘어가면 플러스 21. 그럼 남은 건 19. 이렇게. 마지막 C가 아까 9였죠. 29, 18 플러스 B. 이게 왼쪽에 있는 상수항 20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B는 2가 된다. 그래서 몫은 이게 몫이었죠. C값이 9니까 3x 플러스 9가 몫이 되며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인데 a값이 19, 19x 플러스 b 2 이렇게 된다. 그 2번 옆에 쓰여진 식에서 네. x제곱 개수가 네. C-A예요. 뭐예요? 이거 9자입니다.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9자. 네, 심해요. 그러니까 2차항 개수가 나오려면 얘랑 얘를 곱해서 c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9x 제곱 둘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c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식이었고 세 번째 관계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새 죄송한데 이거 다 쓰셨죠? 혹시 다 못 쓰셨으면 집에 와서 강의 올릴 테니까 이제 수업 끝나면 계속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기나 뭐 이런 게 못한 게 있거나 이해 안 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꼭 강의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식을 써봅시다. 저 식을 처음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인수분해 예를 들면 할 수 있죠. 저 인수분해 뭘로 돼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정도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렇지? 호준이 나중에 설명해 줄까요? 이 부분은. 자,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었냐면 QX, 몫이 있었죠. 아까 전에. QX 우리는 미리 써갖고 분배하거나 나눗셈 했던 거고 원래는 QX자리였고 뒤에 나머지는 2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일단 이렇게 썼어요. 다시 여쭤보지만 저 식은 무슨 등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 무수히 많지.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이 양쪽을 모두 성립하는 x값이 되죠. x에 1 집어넣어도 좌우가 똑같고 2 집어넣어도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x에 1 넣어봅니다. 그럼 x에 1 넣으면 항등식이니까 네 맘대로 넣어도 돼. 아무거나 원하는 값. 근데 선생님 왜 꼭 x가 1이어야 됩니까? 왜 1이어야 될까요? 왜 1이어야 될까요? 왜 선생님 굳이 1을 선택한 걸까요? 그 많은 x값 중에. 이 식을 계산할 때 가장 껄쩍지근한 애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QX. 이게 정확히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잖아. 몇 차식인지, 어떤 꼴인지 언급이 안 돼 있죠? 얘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앞에는 얘가 곱해져 있거든? 근데 앞에는 x-과 x-2가 있다 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됨에 따라서 이게 쭉 다 지워집니다. 이해되죠? x에 1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3-2 플러스 20. 우변은 이게 쭉 지워지고 x에 1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대입하는 만에 0이니까 지워진 거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따라서 a 플러스 b는 21이에요. 두 번째, 이번 x에다 2 대입합니다. 항등식이니까 필요한 숫자를 마음대로 대입하셔도 돼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 2를 대입하면 3, 8, 24, 마이너스 4, 플러스 20은 이번에 얘가 0이 됨에 따라 어차피 쭉 같이 또 지워지고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b 값은 40이죠. 얘네들 연립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a가 남고 빼면 19가 되겠죠. 19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겨요. 그럼 b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 rx는 19x 플러스 2랑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이쪽 이 세 번째 풀이의 단점은 뭘까요? 이 세 번째 풀이의 단점. 여러 번 대입한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번 대입해야 되니까 계산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근데 얘는 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다음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무엇을 무시하고 문제를 푼 거죠? 몫을 무시한 겁니다. 몫을 그냥 x에 1과 1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몫이 한꺼번에 날아갔기 때문에 몫을 구할 수는 없는 식이에요. 하지만 뭐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 풀이는 적절치 않아요. 사실은. 그때는 1번, 2번 혹은 뒤에 배우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는데 이거 왜 설명드려? 이거 사실 뒷과정이거든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거 왜 설명드렸냐면 나눗셈이 기본적인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오늘 좀 미리 설명드린다고 했죠. 교과를 살짝 뒤집어서 항등식은 밑에서 쓸게요. 등식의 종류는 아까 두 종류라고 했죠. 방정식과 항등식이에요. 둘의 공통점. 둘 다 식에 등호가 있다. 둘 다 식에
어떤 문자가 존재한다. 그럼 차이점은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며 그 참이 되는 값을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 부르며 방정식의 목적은 여기에 둔다. 맞죠? 그럼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죠.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가 없죠. 모든 실수가 해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은 해 목적이 강하지 않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등식이잖아. 뭔가 목적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말해요.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4. 이게 항등식이잖아. 좌변 정리하면 우변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이에요. 근데 여기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해를 구하세요. 모든 실수가 답인데 1도 답이고 2도 답이고 마이너스 루트 3도 답이고 다 답인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많으니까. 그 의미를 두려다 보니까 유치찬란하게 그럼 의미를 두겠다고 이걸 지워? 여기 뭐 들어갈까요? 유치원생이야 뭐야? 마땅히 의미를 둘 게 없어요. 가로를 지워? 여기 뭐 들어갈까요? 의미를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뭐에 의미를 두냐면 개수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개수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 x에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럼 x의 의미를 안 둔다면 어떤 의미를 둘까? 아, 개수를 구하는 데 의미를 둘까? 두 식이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입니까? 2, b는 4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항등식에서 주요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데 그 개수를 숨겼죠. 알 수 없게 숨겼지. 그치? 이게 뭔지 정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다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미, 정, 개, 수입니다. 항등식의 목적은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두 가지로 배우거든. 하나가 개수비교법. 단어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개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푸신 지금 위에서 우리가 풀이 세 가지를 봤잖아요. 나눗셈 하는 풀이를. 그 세 가지 중에 2번 풀이가 개수비교입니다. 적당히 다항식을 만들어 놓고 좌우를 분배해서 좌우의 개수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야, 3차함계수, 2차함계수, 1차함계수, 상수항. 이게 항등식이라 서로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 아, 얘는 0이겠구나. 얘는 마이너스 2겠구나. 얘는 뭐 얼마겠구나. 이렇게 짜맞추는 거죠. 짜맞춰서 개수 소개를 비교해서 항등식의 개수를 구하는,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 좀 전에 썼던 세 번째 방식 있죠. 이거 노란색으로 썼던 거. 이게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왜? 항등식이니까 네 맘대로 대입해도 돼. 이왕이면 몫이 지워지도록. 수치를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미정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식, 얘를 수치대입법이라고 불러요. 항등식은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방정식은 해 목적을 두고 주로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거의 방정식을 배워요. 항등식은 잠깐만 배웁니다. 요거 할 때만. 그 다음에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다 보니까 해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개수를 숨기는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며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를 개수비교, 수치대입. 얘는 쉽게 말하면 노가다 뛰는 거예요. 막 분배한 다음에 좌우로 비교하는 거야. 얘는 적당히 눈치껏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뭔가를 지워서 계산을 좀 편하게 만들어. 내가 구하는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게 개수비교, 수치대입. 그러면 상식적으로 윗거를 많이 쓸까, 아랫거를 많이 쓸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윗거를 많이 쓸까요, 아랫거를 많이 쓸까요? 윗게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유는 수치대입을 하려면 보통은 얘를 0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0 만들려면 이게 0이 되는 x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방정식에 해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해를 또 구하는 방식, 2차면 2차의 방정식, 1차면 1차. 근데 이게 인수분해라든지 해가 쉽게 안 구해질 수도 있는 식이거든. 제한적이야.
이 수치 대입은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이 수치 대입은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딱 집어내 탁탁탁 지워지고 탁탁탁 연립식 딱 뭔가 이게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계수 비교는 생각보다 얘가 노가다를 막 띄어야 되거든. 막 분배하고 정리하고 좌우 비교하면서 얘 조금 이 풀이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압도적으로 계수 비교가 많이 쓰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수치 대입은 고1 때는 살짝 쓰여요. 물론 고2, 고3 때도 쓰긴 하겠지만 그때는 학년식 풀이할 때는 실제로 계수 비교가 좀 더 많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네, 여기는 살짝 나눗셈을 설명하기 위한 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항등식을 같이 좀 설명드린 그런 뒤쪽 내용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뒷쪽 내용 설명할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니까. 네. 그 오늘 수업은 6시까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6시까지예요. 아직 30분 남았기 때문에. 네. 자, 단어가 좀 생소하죠? 조립제법. 처음 듣는 단어인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거 옆에 써놓으세요. 1번 나눗셈 할 때 2번 나누는 재수가 1차식일 때 그리고 x의 개수 1차식이니까요. x가 나오겠죠? x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것이며 세 번째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눗셈을 하고 나누는 식인 재수가 1차식일 때 그리고 그 더군다나 x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고 할 때 조립제법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나눗셈 하는 방식이었죠. 기억나죠? 여기 있는 2차, 여기 있는 3차식 이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0x가 생략되어 있죠. 0x 제곱이 나누는 거예요. 3차, 1차, 2차가 필요하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2x 제곱 분배해서 이렇게 위에서를 빼내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시 여기 2차, 여기 1차 그럼 6x로 분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내면 없어지고 15x 플러스 5 1차를 1차로 또 나눌 수 있으니 이제 개수 15를 맞춘다. 플러스 15 분배하면 이렇게 뺐더니 50에 나머지가 남는다. 따라서 이 3차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죠. 그렇다라는 거였죠. 그랬었죠. 근데 이거는 조립제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눗셈을 다시 연습한 거지. 근데 조립제법은 완벽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나눗셈처럼 적게 쓰지 않고 나눗셈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는 다 안 씁니다. 숫자, 개수만 씁니다. 2차항 개수, 3차항 개수 2. 2차항 개수가 없죠? 2차항 개수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게 아니고 꼭 이 자리에 0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차항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플러스 5 쓰시고 여기 밑에다 숫자 쓸 거니까 숫자 쓸 정도의 간격은 벌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니은자 왼쪽은 뭘 씁니까? 그럼 니은자 왼쪽은 재수가 0이 되는 값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재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x-3을 나눴으니 재수가 0이 되는 x값은 3이겠죠. 자, 다음부터 이제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단 규칙은 니은자 밑에는 니은자를 기준으로 이 니은자 밑은 합의 땅이에요. 니은자 밑은 합의 영역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고배 영역이에요. 니은자 위, 요 밑에 칸 있죠. 요 밑에가 합의 영역이에요. 자, 이제 하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최초에 있는 개수 2는 그냥 밑으로 내려옵니다. 복사해 쓰시면 돼요. 2. 그 내려온 2를 왼쪽에 있는 숫자 3과 곱해서 반대쪽 위에 있는 숫자 위로 올립니다. 3이 6이 되겠죠. 다시 일단 합의 땅이라고 했죠. 윗수와 아랫수를 더해서 다시 내립니다. 그 다음에 3과 6을 다시 곱해서 위로 또 올립니다.
36, 18. 다시 더해서 내립니다. 15. 다시 곱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둘을 곱해 올리면 얼마가 되죠? 45? 이 둘을 더해서 내려요. 그럼 50이 되는데 이 50이 마지막에 나머지가 될 거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 칩니다. 이렇게 칸을 쳐줘요.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구분하려고. 그럼 이렇게 써주고 나서 보니까 맨 끝에 남아있는 숫자 얘가 나머지가 되고 그럼 선생님 몫은 뭡니까 하면 아까 목 보세요. 이게 몫이었죠. 저 2x 제곱에 2, 6x에 6, 상수 15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되고 이게 x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 앞에 있으면 당연히 x제곱이 돼요. x제곱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몫은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몫이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다항식을 나눌 때 재수가 1차식이며 그 개수가 1일 때 그 재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과 곱을 적당히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조립제법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할 만하세요? 네.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이 다항식을 x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저렇게 나눗셈 하셔도 되죠? 근데 조건이 성립했어요. 어떤 다항식을 재수인 1차로 나누었죠. 그 x 앞에 있는 게 1이네요. 그때 목과 나머지 모두 구하시오. 아, 이거 조립제법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조립제법 써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니은자 쓰시고 개수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4 빠진 거 없죠? 사수가 빠진 건 없으니까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재수가 0이 되는 x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그럼 첫 번째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립니다. 그 다음은 곱해서 쳐올려요. 곱하면 3. 다시 둘을 더해서 내립니다. 5. 다시 곱해서 올립니다. 마이너스 5. 더해서 내립니다.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립니다. 플러스 4. 둘 더해 내리죠? 0. 맨 끝에 남아있는 게 나머지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 쳐줘요. 따라서 몫을 쓰시오. 그러면 항이 3개 남았죠? 순서별로 끝에가 상수항, 1차 항계수, 2차 항계수. 아, 몫은 2차구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나머지는 0. 나누어 떨어졌구나. 알고 보니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게 0이 되는 거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0 나온다는 뜻이니 결국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자, 저 부분 또 뒤에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네. 자, 근데 조립제법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조립제법의 단점. 쌤 지워버렸네요. 아까 이 써드릴 때 뭐 써드렸죠? 1번 나눗셈. 2번 나눈식 재수와 x에 대한 1차식. 단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x 개수가 1일 때 쓴다고 그랬는데 가끔 1차식으로 나누다 보면 x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보세요.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숫자 좀 적당히 짜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뒤 걸 보고 할게요. 뒤에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조립제법. 네, 여기 있어요. 이쪽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 얘 보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기본 문제 1-4번. 자, 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써도 되죠? 조립제법 써도 되겠네요. 다 성립했잖아. 나눗셈. 나눈식 x에 대한 1차식.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좀 껄쩍지근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일단 1차식으로 나눴고 목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건 조립제법 쓰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부적 조건, 아주 미세하게 세부적 조건이 안 맞을 뿐이지 전체 틀은 맞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조립제법. 3차 계수 2, 1차 계수, 2차 계수 마이너스 12, 1차 계수 20, 상수항 마이너스 1. 얘 0 되는 거 얼마죠? 3이죠. 2x-0 되려면 3이 있어야 되잖아요. 3. 3 가지고 합니다. 내려와요. 곱해 올리죠? 더해 내립니다. 곱해 올려요. 더해 내립니다. 곱해 올려요. 나머지는 5예요. 큰 문제 없어 보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나머지 5. 자신있게 풀고 답지를 봤더니 답이 틀렸어요. 계산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봤어요. 개수 잘 썼고 0 되는 값 3 잘 썼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맞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근데 방식은 맞았지만 아까 우리가 미세하게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랬죠? 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닌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답이 안 맞는 이유가 제곱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 조립제법은 사실 네가 원했던 식은 이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그때 몫이 무엇인지, 곱해져 있는 몫이 무엇인지, 나머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 이 식을 원했던 거잖아. 근데 이 조립제법은 아까 조립제법 약속이 x계수와 1일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식은 이 식에 의미한 이 조립제법이 의미하는 관계식은 이게 아니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x계수가 1이면서 3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이 누군가요? x-3인 거예요. 이걸로 나눈 거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저거인 거예요.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조립제법은 이 식을 쓰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네가 여기 있는 몫을 여기다 썼다고 쳐봐. 뒷거는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뒤가 붙어있긴 붙어있죠? 이게 답이 왜 안 맞는 줄 알아? 이거 답이 왜 안 맞아요? 좌우가 항등식이라며. 우변을 정리하면 좌변이 나와야 된다며.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죠? 4x 세제곱이 나오잖아. 벌써 계수가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눴기 때문에 계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이런 약속을 내가 무시했더니 약간 미세하게 이런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는구나. 따라서 내가 쓴 조립제법은 이 식을 쓴 거고 이 식을 적당히 나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바꿔서 조작을 가하시면 돼요. 뭔가 변형을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변형을 주면 됩니까? 아, 근데 여기다 2를 곱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 2 곱하면 딱 얘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2를 딱 곱하면 안 되잖아. 여기면 어떻게 2를 곱해? 지금 항이 여기 지금 항이 몇 개인데 여기면 어떻게 2를 곱해? 그럼 이거 2 곱하겠다 모두 다 2를 곱하면 이것도 식이 바뀌잖아. 그럼 고민하다 보니까 얘를 2를 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2를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x-3 썼죠? 여기서 2를, 인수를 강제로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요. 개수를 모두 다 2로 나누지든 안 나누지든 무조건 개수를 2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만 이든 조작을 했지 얘는 아무 관계 없잖아. 여기를 조작하면 얘를 건든 건 아니잖아요. 뒤에 플러스는 그냥 따라와요. 그런 다음에 이 2를 어떻게 하죠? 이쪽에 이제 분배하시면 돼요. 이쪽에 분배하지 말고. 그럼 얘가 나오네요. 2x-6. 그렇죠? 그럼 그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나머지는 사실은 변함은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몫이 이게 아니더라. 나머지는 이게 맞는데 몫은 이거의 절반 값이더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다.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애들은 이렇게 식을 물론 변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게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에서 나오는 몫은 원래 내가 구하는 몫의
2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몫은 이 개수를 다 2로 나눈 몫이 내가 원하는 몫이야 라는 걸 좀 눈치 빠른 애들은 알아요. 어차피 2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2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개수를 다 2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 여러분 연습하는 단계니까 식 정리하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꼭 식 정리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배워서 오늘 선생님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항식 파트를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될 때 이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는데, 나눗셈에 관련된 식, 여기서 배울 때 보면 나눗셈에 관련된 식 중에 보면 지금은 조립제법을 배웠죠? 뒤에 보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나머지에 관련된 식은 식을 쓰는 게 단입니다.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고 식을 적당히 쓸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다항식 파트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잘 못해요. 여학생들은 보통 이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 식 쓰고, 물론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여학생들 중에 보면 막 식 쓰고, 뭐 여기다 막 색볼펜 처리하고, 막 별표 치고, 막 박스 표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식 정리 잘 되는 여학생들은 이쪽 파트를 비교적 잘합니다. 근데 식 정리 평소에 잘 안 하는 남학생들 있죠. 끄적대는 애들. 끄적끄적해요. 끄적. 뭐 3, X는 3, 뭐 3, 이러다 보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틀리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요. 중간에 풀다가, 이거보다 문제 어려워지면, 문제 어렵다 보면 단계, 조건마다 문제를 잘 적절히 써서 얘네는 모아야 되거든? 모아서 하나의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답을 구하지? 이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식을 쓰는 게 거의 반 이상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게 식 쓰는 습관을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눈치껏, 어차피 이거 x값 개수가 이럴 때 쓰는 건데, 지금 2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 다 2로 나누는 뜻이구나. 만약 3 붙으면 이거 다 3으로 나누는 뜻이구나. 4 붙으면 나온 몫을 다 4로 나누는 뜻이구나. 라는 건 눈치껏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연습 많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눈치껏 하는 거고, 지금은 눈치껏이 아니고 정석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셨죠? 수학은 정석된 길을 가다가 선생님이, 야, 이건 녹화할 건 아니고